1차 부등식의 활용. 야, 활용이니까 당연히 뭐 하는 거야? 그냥 식 세우기야, 식 세우기. 알겠지? 자, 식 세우기인데 첫 번째는 정수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정수 문제는 뭐 숫자 문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어.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수에. 먼저 이 얘기부터. 식 세우기의 가장 핵심은 뭐야? 라고 물어본다면 제일 먼저 뭐부터 판단하는 거? 미지수를, 그러니까 미지수 x를 무엇으로 둘지를 판단해야 돼. 뭔 문제 알겠지? 그럼 보통 미지수 x를 뭘로 놔야 돼? 문제 제일 마지막에 물어보는 거. 문제 제일 마지막에 뭐 가장 큰 자연수는 얼마냐 뭐 이런 거. 그럼 그 가장 큰 자연수를 뭐라고? 미지수 x로 놓으면 된다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뭐 하면 돼? 이제 두 번째 단계는 문제를 읽으면서 뭐 하면 돼? 읽으면서 식 세우기를 할 거라고. 근데 그 식 세우기 할 때 이제 종류가 뭐 정수 문제, 숫자 문제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개수 문제가 있을 거고, 이거 뭐 가격 뭐 이런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있을 거냐면, 그 다음에 거속시 문제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도형 문제가 있을 거고. 왜 이렇게 자꾸 눈치를 보면서 쳐다봐? 그 다음에 뭐 다섯 번째는 농도 문제가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것들 뭐 등등등등이 있다 이런 거야. 그럼 첫 번째 정수 문제, 숫자 문제부터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어떤 정수의 몇 배? 4배에 15를 더한 수는 71보다 크다 라고 했을 때 저 어떤 정수가 될 수 있는 가장 작은 수를 구하래. 이 어떤 정수가 될 수 있는 크다 할 때 이 어떤 정수가 될 수 있는 가장 작은 수를 구하래. 괜찮죠? 그럼 미지수 x를 뭘로 놓아야 된다고? 제일 먼저 뭐부터? 미지수 x를 뭘로 놓을지 설정하라 했잖아. 그럼 미지수 x를 뭘로 놔야 된다고? 문제에서 제일 마지막에 물어보는 거. 그럼 문제에서 제일 마지막에 물어보는 거 어떤 정수를 구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어떤 정수를 뭐라고 놓으면 돼? 미지수 x. 그래 놓고 이제 문제 읽으면서 뭐 하면 된다고? 식을 세우면 돼. 그쵸? 그러면 x에다가 어떤 정수의 몇 배에다가 4배에다가 얼마를 더했더니 15를 더했더니 그게 뭐보다? 71보다 뭐 했다고? 크다. 이렇게 쓰면 되죠. 그러면 단순한 몇 차 부등식? 1차 부등식. 왜 1로 이항해서 71 빼기 15니까 이거 계산하면 얼마야? 56이야? 그러면 양변을 뭘로 나눠? 4로 나누면 얼마가 되겠어? 14가 되겠지. 그러면 14보다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오른쪽이지. 이 안에 있는 정수 중에서 제일 작은 정수 구하래. 그럼 얼마겠어? 15지. 얘는 14를 포함하는 거 안 포함하는 거야? 안 포함하는 거지. 제일 작은 정수 그래서 얼마나 된다? 15가 된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야. 별거 아니죠? 어려워 안 어려워? 안 어려워. 별거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 이제 뭐 이런 게 있어. 이 정수 문제 중에서 어떤 게 있냐면 연속하는 두 정수, 연속하는 두 자연수 이렇게 나왔어. 그럼 연속하는 두 자연수가 나오면 우리는 그 연속하는 두 자연수를 뭐라고 놓으면 될까? x 플러스 1이라고 놓으면 된다고. 왠지 알겠지? 연속하는 두 자연수니까 자연수가 뭔지는 알잖아. 1, 2, 3, 4, 5, 6, 7, 8. 그럼 연속하는 두 자연수니까 어떻게 잡더라도 항상 얼마씩 커져? 1씩 커지잖아. 그럼 작은 수를 x라고 놓으면 큰 수는 뭐가 되는 거야? x 플러스 1이 되겠지. 괜찮지? 자, 그 다음에 연속하는 세 자연수 이렇게 나왔어. 그럼 연속하는 세 자연수는 우리가 어떻게 놓으면 되니? 라고 놓으면 이렇게 놓는 거야. 가운데 걸 x라고 놓는 거야. 그럼 오른쪽 하나 커지는 걸 x 플러스 1, 하나 작아지는 걸 x 빼기 1 이렇게 놓으면 돼. 왠지 알겠죠? 진짜 알겠어? 진짜? 네. 왜 이렇게 얘 눈치를 봐? 왜 이렇게 눈치를 봐?
너 왜 쟤 때렸어? 왜 이렇게 눈치를 봐? 막 끝나고 가면서 막 때려. 막 이러면서 막 이럴 때. 뭐 안 때리잖아. 너 울어? 얼레리 꼴레리. 자, 그럼 연속하는 두 짝수. 그럼 이거 어떻게 놓으면 될까? 또는 홀수. 자, 연속하는 두 짝수. 그럼 어떻게 놓으면 돼? x 플러스 2가 되겠지. 왠지 알겠어? 홀수. 홀수도 어떻게 놓으면 돼? 똑같이 놓으면 돼. 그래서 똑같아. 그럼 연속하는 세 짝수 또는 세 홀수 어떻게 놓으면 될까? 가운데 거를 x라고 놓고 이 왼쪽을 x 빼기 2, x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놓으면 된다고. 괜찮죠? 그럼 예를 들어볼까? 뭐 연속하는 세 안되겠다. 연속하는 세 이런 거 같아. 필요 없다. 그냥 문제 풀자. 1-1번. 자, 문제 한번 읽어봅시다. 어떤 정수의 2배에서 4를 뺀 수는 12보다 작거나 같다. 이와 같은 정수 중에서 가장 큰 수를 구하라. 그럼 뭐 어떤 수를, 그러니까 미지수 x를 뭐로 놔야 돼? 어떤 정수로 놔야 되지. 그리고 나서 뭐 하라고 했어? 선생님께서 문제를 다시 읽으면서 식을 쓰라고, x라고 생각하면서. 자, 어떤 정수의 몇 배에서? 2배에서. 그럼 2x에서 뭐 한 게? 4를 뺀 수는 12보다 뭐하다? 작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니? 12쪽으로 입 벌리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요건 부등식 풀면 되겠네. 넘어가면 되겠네. 그럼 2x 얼마야? 16이 될 거고 x는 8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그러면 어떤 정수 중에서 가장 큰 정수 얼마겠어? 수직선을 그려봐. 8을 기점으로 시커먼스에서 왼쪽이 오른쪽이야? 왼쪽이 오른쪽이야? 왼쪽이지. 그럼 여기에 들어있는 정수 중에서 제일 뭐한 수? 큰 수. 그럼 여기에 들어있는 것 중에서 제일 큰 수가 얼마겠어? 8이겠지? 네. 그래서 답은 얼마? 8이야. 괜찮죠? 그럼 니네 옆에 있는 1-2번을 니네 손으로 한번 풀어보셔. 자, 같이 한번 해봅시다. 어떤 정수를 미지수 x로 놔야 된다는 건 알겠지? 네. 그럼 얘를 미지수 x로 놓으면 이제 하는 거야. 여기다 2를 더한 수니까 x 플러스 2잖아. 이거 자체를 몇 배 한다고? 3배. 이거 자체를 3배 하는 거니까 뭐 하는 거야? 이거 전체에다가 3을 곱한 거라고. 이렇게 가로쳐서 곱하는 거라고. 얘는 27보다 뭐 하다고? 작지 않다. 작지 않다는 건 뭐야? 크거나 같다라는 거야, 얘가. 됐죠? 그럼 열심히 풀 수 있어, 없어? 있죠. 3x 플러스 6, 뽀로롱 27. 자, 넘어가면 3x 얼마니? 21. 양변 3 나누면 7. 그럼 얘는 수직선을 그리면 7 빵 시커먼스에서 어느 쪽이겠어? 어느 쪽? 오른쪽. 그럼 이 안에 있는 애 중에서 뭐 한 거? 가장 작은 애 찾으려면. 그럼 답은 얼마겠어? 7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죠? 자, 이제 개수에 관련된 문제인데 다음 페이지. 개수에 관련된 문제인데 뭐 이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한 개에 500원짜리야. 이런 걸 X개 샀어. 그럼 얼마 낸 거야? 한 개에 500원짜리를 X개 샀어. 그럼 얼마를 내야 돼? 500X1을 내야 되지. 그치? 그리고 두 번째. 자, 사과랑 귤이랑 합쳐서 12개를 샀어. 그때 사과를 X개 샀다고 치면 귤은 몇 개 산 거야? X로 표현할 수 있어, 없어? 그치. 12-X개 산 거겠지. 알겠지? 그러니까 한 놈을 X로 놓으면 다른 놈을 X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야? 있다는 거야. 괜찮죠? 자, 그럼 이제 문제를 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승찬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3,400원짜리가 있는데 3,400원이 있대. 필통이 얼마라고? 거기 예제를 볼까? 제일 위에 박스 위에 보면 제일 위에 예제 있지? 네. 보여? 승찬이는 3,400원인 필통 한 개와 그 다음에 한 자루에 얼마인? 한 자루에 700원인 볼펜을 사는데 전체 가격이 얼마 이하가 되고 싶대? 9,000원 이하가 되고 싶대. 그때 볼펜은 최대 몇 자루까지 살 수 있냐라고 했을까? 볼펜 사는 개수를 X개라고 하면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필통은 몇 개 샀다고?
한 개 샀으니까 3,400일 거 아니야. 그치? 거기다가 볼펜 산 가격은 700 X1이겠지. 이걸 더한 게 얼마보다는 9,000원보다는 어때야 된다고? 작거나 같아야 된다고. 그쵸? 갖고 있는 것보다 크면 안 되지. 같아도 되죠. 그럼 이렇게 되는 X의 무슨 값을 구하는 거야? 최대. 야, 살 수 있는 볼펜의 최대를 구하려면 최대 몇 자루 살 수 있냐고 물어본 거잖아. 진짜 우는 거야? 울어라. 귀 빨개졌어. 자, 얘 일로 2항에서 계산하면 3,400 계산해서 얘랑 계산하면 얼마나 되겠니? 5,600이 되겠지. 그 양변 100으로 나눠도 돼, 안 돼? 100으로 나누면 공 2개씩 없어지면 되겠네. 그럼 7x는 얼마가 돼? 56이니까 양변 7로 나누면 얼마? 8. 그럼 수직선을 그려봐. 그럼 8을 기점으로 시커먼스에서 어느 쪽이야?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왼쪽이죠. 이 안에 들어있는 것 중에서 가장 큰 수 찾으려면. 그럼 답이 몇 개? 8개. 그러니까 볼펜은 최대 몇 자루까지 살 수 있다는 거야? 8자루까지 살 수 있다고. 괜찮죠? 자, 그럼 거기 2-1번 문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한 개에 얼마래? 사과가 있는데 이게 얼마라고? 1,500원이래. 그쵸? 그리고 오렌지는 얼마래? 1,000원이래. 근데 얘네 합쳐서 몇 개를 사고 싶대? 합쳐서 5개를 사고 싶대. 근데 전체 가격은 얼마보다는 7,000원을 넘지 않게 사도록 할 때 사과는 최대 몇 개까지 살 수 있냐 물어본 거잖아. 그럼 사과의 개수 물어봤으니까 사과를 몇 개 샀다고 치면 X 개 샀다고 치면 오렌지는 몇 개 샀다고 해야 된다고? 5-X 개 산 거겠지. 괜찮지? 그러면 사과 산 가격이랑 오렌지 산 가격을 합친 게 얼마보다는 7,000원보다는 뭐야 돼? 작거나 같아야 되겠지. 그럼 사과 산 가격은 얼마야? 1,500X1일 거고, 자, 오렌지 산 가격은 얘네들이 뭐 해야 돼? 곱해야 되니까 1,000 곱하기 500이 X. 됐죠? 이게 얼마보다? 7,000보다는 어때야 된다고? 작거나 같아야 된다고. 괜찮아? 자, 열심히 정리해서 계산해 봅시다. 곱하면 얼마야? 5,000 곱하면 마이너스 1,000x 7,000. 원래 양변을 1,000으로 100을 나누고 시작해야 되는데, 자, 얘 계산하면 얼마야? 500x죠? 자, 얘 넘어가서 얘랑 계산하면, 이거 넘어가서 얘랑 계산하면 얼마가 돼? 2,000. 그 양변을 먼저 공 2개 나눠도 돼, 안 돼? 되겠지. 5x가 20. 됐죠? x는 뭐? 4. 그러면 수직선을 그리면 4보다 시커먼스에서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왼쪽이지. 그럼 x가 될 수 있는 가장 큰 값 구하려면, 그러니까 얘는 사과는 최대 몇 개까지 살 수 있는 거야? 4개까지 살 수 있는 거지. 그럼 그때 오렌지는 1개 산 걸 거 아니야. 됐죠? 그럼 옆에 있는 2-2번 있죠? 얘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자, 해보도록 합시다. 쿠키가 한 개 얼마래? 500원. 상자는 얼마래? 2,000원. 야, 그래서 전체 가격이 얼마 이하가 돼야 되는데? 14,500원 미만이 돼야 된대. 그때 쿠키는 최대 몇 개까지 살 수 있냐 물어본 거잖아. 그럼 미지수 x를 뭘로 놔야 돼? 쿠키의 개수. 그럼 쿠키를 산 개수를 x 개 샀다고 하면 되잖아. 알아 몰라 솔직하게. 근데 그럼 쿠키 산 금액은 얼마야? 500x1. 야, 상자는 여러 개 사야 돼, 한 개 사야 돼? 한 개. 이게 얼마를 넘어가면 안 된다고? 14,500원 미만이라며. 미만. 그럼 부등호가 어느 쪽으로? 이렇게. 는 안 붙겠지. 그럼 얘만 일로 넘어가면 될 거 아니야. 500x. 얘 넘어가서 그러면 12,500이 될 거고, 공 2개씩 지우고 시작하면 되겠네. 그럼 5x는 얼마가 될 거야? 125가 될 거고. 됐어? 양변 5로 나누면 x는 얼마가 되겠니? 25가 될 거라고. 그러면 수직선 그리는 거야. 자, 25를 기점으로 빵꾸뽕이지?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왼쪽. 그럼 이 안에서 x가 될 수 있는 가장 최대니까 24가 되겠지. 그 답은 몇 개? 24개가 답이라고. 아이고야. 보면서 알겠어요? 어? 자, 이제 그 다음은 유리한 방법에 대한 건데, 자,
뭐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 이거는 그냥 상식인데, 예를 들어 봐봐. 니네가 만약에 뭘 산다고 할까? 뭐 살 일은 없겠지만 니네들이 공책을 산다고 쳐봐. 그럼 저 밑에 알파 문고가 있잖아. 알파 문고에서 공책 한 권당 알파 문고에서는 공책 한 권당 얼마에 판다고 할까? 1,000원에 판다고 하자. 그리고 우리 온라인 쇼핑몰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공책을 한 권당 얼마에 판다고 할까? 700원. 온라인 쇼핑몰이 더 싸지 않니 보통? 보통 그래. 자, 700원에 파는데 온라인 쇼핑몰은 뭐가 붙어? 배송비가 붙겠지. 배송비가 얼마 할까? 3,000원이라고 하자. 자, 그랬을 때 똑같은 공책이야. 몇 권 이상 사야, 공책을 몇 권 이상 사야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는 게 더 이득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알아들었지 지금? 야, 그럼 이득이라는 건 더 비싸다는 거야, 더 싸다는 거야? 비싸. 싸다. 아, 더 싸다. 싸다. 너한테 이득이 되게 학원비를 좀 더 남들보다 비싸게 받아도 되겠네? 그치? 이득이 된다는 건 비싸다는 거야, 싸다는 거야? 싸다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몇 권을 사야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는 게 더 이득이냐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러면 미지수 X를 당연히 뭐 해야 돼? 사야 되는 공책의 권수겠지. 그럼 X권을 샀다고 쳐봐. 그러면 알파 문고에서 샀을 때는 얼마 주고 사야 돼? X권 샀으니까. 1,000원. 그치? 1,000? X1을 줘야 되겠지. 근데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700X1인데 거기에 배송비가 무조건 얼마 붙는다고? 3,000원이 붙는다고. 근데 누가 더 유리하고 싶다고? 온라인 쇼핑몰. 그럼 얘가 커야 된다는 거야, 작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 너도 학원비 더 받으면 되겠네. 커야 되는 거야, 작아야 되는 거야? 작아야 된다. 이렇게 되도록 하는 X 구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 예로 넘어가면 얼마가 되겠어? 300X. 3,000이잖아. 공 2개씩 지우면 3X가 얼마? 30이니까 X는 얼마? 10보다 커야 되지. 그럼 몇 권부터? 10권. 11권부터. 눈이 안 붙었잖아. 그러니까 10을 기점으로 빵꾸뽕에서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오른쪽이지. 이 안에 들어가는 X 중에서 제일 작은 거 찾는 거니까 얼마야? 11. 제일 큰 건 있어, 없어? 없잖아. 그 제일 작은 거 찾으지. 얼마야? 11권. 11권 샀을 때가 더 유리하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럼 거기 얘 한번 봐봐. 그 76쪽에 제일 위에 집 앞에 꽃집에서는 한 송이 얼마짜리래? 500원. 아, 500원. 그 얘 위에 박스에 있는 얘를 보라고 알겠지? 자, 장미가 있는데 집 앞에서는 한 송이당 얼마에 팔겠다고? 500원에 팔겠 거고, 그 다음에 화원 단지? 화원 단지에서는 한 송이당 얼마에 팔겠대? 300원. 그럼 집 앞은 걸어갈 수 있지만 화원 단지는 당연히 뭘 타고 가야 돼? 버스를 타고 가야 되지. 그래서 여기서는 교통비가 들어가. 교통비가 얼마 들어간대? 4,000원 들어간대. 무조건 4,000원은 고정이 들어가는 거지. 그때 장미를 몇 송이 이상 사야 화원단지에서 사는 게 유리하냐라고 물어봤어. 그러니까 화원단지에서 사는 게 유리하고 싶다고. 몇 송이 이상 사야. 그럼 미지수 X를 뭘로 놔야 돼? 사는 장미. 그치? X 송이를 샀다고 치면 되겠지. 그러면 집 앞에서 샀을 때는 얼마 내야 돼? 500X1을 내야 되고, 화원 단지에 샀을 때는 얼마를 내야 돼? 300X에다가 플러스 4,000인데 어디서가 더 유리하고 싶다고? 화원 단지가. 그럼 얘가 더 커야 돼, 더 작아야 돼? 작아야지. 이렇게. 그럼 얘만 일로 이항하면 되겠네. 그럼 200X는 4,000이 될 거고, 공 2개씩 지우면 될 거고, 그럼 2X는 40이 될 거니까 X는 뭐? 20보다 커야 되지. 그럼 수직선을 그려봐. 20 빵꾸퐁에서 어느 쪽이야? 오른쪽이야. 21송이 이상 사야 된다는 거지. 그치? 뭔 말인지 됐어? 자, 그럼 3-1번 보도록 합시다. 똑같은 문제야. 똑같이. 자, 3-1번. 자, 음료수가 있대요. 음료수가 있는데
집 앞에서는 얼마에 팔겠대? 800원. 800원에 판대. 그리고 할인 매장에서는 한 개당 얼마에 팔겠대? 500원에 팔겠대. 근데 할인 매장에 다녀오려면 무조건 뭐가 붙어? 여기는 교통비가 붙는다며. 교통비가 얼마부터? 1200원이 붙어. 그때 음료수를 몇 개 이상 사야 할인 매장에서 사는 게 유리하냐라고 물어봤어. 괜찮죠? 그럼 X를 뭘로 놔야 돼? 할인 매장. 음료수의 음료수의 개수. 사는 음료수의 개수를 X 개 샀다고 하면 집 앞에서 샀을 때는 얼마 내야 돼? 800? X1을 내야 되고 할인 매장에서는 500X 더하기 1200이 될 거 아니야. 근데 할인 매장이 더 유리하고 싶다며. 네. 어느 쪽으로 이끌려야 돼? 800. 이쪽으로. 그 500 넘어가서 이런 게 사면 300X가 될 거고요. 1200이 되겠죠. 그 양변 300으로 나누면 되겠네. 300으로 나누면 얼마야? 4죠. 그럼 몇 개 이상 사야 돼? 5개 이상. 자, 그럼 옆에 있는 3-2번을 니네 손으로 한번 해보세요. 자,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한 권에 문구점 A에서 한 권에 1,000원에 팔고 문구점 B에서는 한 권에 800원에 파는데 문구점 B에서는 교통비가 얼마? 1,600원이 들어. 근데 굳이 문구점 B에서 샀을 때 유리하려면 몇 권 이상 사야 되냐 이렇게 물어봤잖아. 그럼 공책 사는 권의 개수를 몇 권 산다고? X권 산다고 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요 A 문구점에서 샀을 때는 얼마 내면 돼? 1000X1. B 문구점에서 샀을 때는 800X 더하기 1600이 되겠지. 근데 얘가 유리하고 싶대. 그럼 어디 쪽으로? 이쪽으로. 얘를 넘기면 200X 1600이지. 양변 200으로 나누면 뭐? 8보다 크면 될 거 아니야. 아, 그러니까 답은 몇 권 이상? 9권 이상 사면 되는 거구나 라는 거겠죠? 괜찮죠? 자, 이제 제일 어려운 거속시하고 도형에 관련된 얘기가 나왔으니 도형부터 합시다. 도형부터. 도형이 좀 더 쉬워. 거속시는 좀 어려우니까 알겠죠? 자, 도형. 야, 조금만 생각해보면 도형에서 니네들한테 물어볼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을 것 같아? 길이 물어보거나 각도 물어보거나 넓이 물어본다고. 그거밖에 없어. 알겠지? 그럼 우리 넓이 구하는 공식들을 좀 알아야 되는데, 자, 넓이 구하는 공식 좀 얘기해보자. 알겠지? 자, 예를 들어서 직사각형 있어. 직사각형 넓이 어떻게 구하지? 가로 곱하기 세. 대답 안 할 거야. 가로 곱하기 가로 곱하기 세로. 네. 그럼 평행사 변형은? 평행사 변형의 넓이 어떻게 구해? 평행사 변형 어떻게 생긴지 알지? 네. 이렇게 생긴 게 평행사 변형이잖아. 네. 그치? 얘 넓이 어떻게 구해? 밑변. 그치?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네. 어떻게 한다고? 밑변에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괜찮죠? 마름모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 가로 곱하기 세로. 마름모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냐면 대각선끼리 곱한 다음에 나누기 2 한다고. 어떻게 구한다고 얘는? 대각선의 길이 곱하기 대각선의 길이 곱하기 나누기 2니까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두 대각선끼리 곱한 다음에 뭐 하면 된다고? 2분의 1 곱하면 된다고. 그게 마름모의 넓이야. 외워! 자, 그 다음에 사다리꼴. 자, 사다리꼴의 넓이 어떻게 구해? 밑변 아랫변 곱하기 높이. 사다리꼴은 이렇게 생긴 거지? 네. 그럼 요거 밑변, 요게 아랫변, 그 다음에 높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어떻게 구한다고 했는?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인데 곱하기 2분의 1이라고 하면 되죠? 자, 그래서 어떻게 구한다고 얘는?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뭐 한 다음에? 높이 한 다음에 곱하기 2분의 1이에요.
이게 사다리꼴 넓이죠. 자, 삼각형의 넓이는 또 모르진 않죠? 삼각형의 넓이 어떻게 구해? 밑에 삼각형의 넓이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뭐 이런 거 알아두자고. 자, 그러면 자, 거기 제일 위에 있는 예제 한번 봐. 제일 위에 얘 이런 그림이 있대. 사다리꼴이 이렇게 있잖아. 근데 요 길이가, 요 높이가 얼마래? 5cm고 이 밑변이 12래. 괜찮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 녀석의 넓이가 얼마 이상이 되고 싶다고? 40 이상이 되고 싶어. 그때 윗변의 길이는 몇 cm 이상이어야 되느냐 물어본 거야. 그쵸? 읽어봤지? 네. 됐어? 그때 윗변의 길이, 이 사다리꼴의 넓이가 40 이상이 되려면 윗변의 길이는 몇 cm 이상이냐라고 했으니까 윗변의 길이를 미지수 x로 놓으면 되겠네. 그럼 이제 사다리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으로 식을 세울 수 있어 없어? 있죠. 어떻게 세운다고?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이게 넓이죠. 이게 얼마 이상이 되고 싶다고? 40 이상이 되고 싶다고. 분수잖아. 양변에 몇을 곱하고 시작해야 돼? 2를 곱하고 시작해. 2를 곱하면 얘는 그냥 5가 돼서 앞에다 써도 돼? 안 돼? 되죠. 2를 곱하면 80. 그 다음에 무슨 법칙? 분배 법칙. 넘어가면 5x 20. 양변 2로 나누면 얼마? 4. 그래서 몇 cm 이상? 4cm 이상입니다. 라고 쓰시면 됩니다. 안 됩니다? 됩니다. 자, 5-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볼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밑변의 길이가 18cm인 이런 삼각형이 있는데 이 삼각형의 넓이가 얼마 이상이 되고 싶다고? 45 이상이 되도록 하는 높이는 도대체 몇 cm 이상이 되냐 물어본 거잖아. 그럼 높이에 대한 얘기니까 높이를 뭐라고 놓으면 돼? 미지수 x라고 놓으면 되죠. 그럼 이제 식 세울 수 있어 없어? 있지.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이게 넓이인데 이 넓이가 뭐 이상이어야 된다고? 45 이상이어야 된다고. 이거 계산 돼? 안 돼? 계산 되죠? 몇 x? 9x가 45 이상이니까 양변을 뭘로 나눠? 9로 나누면 되죠. 9로 나누면 x는 뭐 이상? 5 이상. 그래서 몇 cm 이상이다? 5cm 이상이다. 그럼 니네들이 5-2번을 한번 풀어볼래요? 울보드 풀었어? 네? 울보드 풀었어? 아니 풀었냐고 못 풀었냐고. 그치. 너 울보야 이제 공식 울보. 자, 직사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보다 몇 cm 길다고? 6cm. 이 가로가 세로보다 6cm 길대. 그때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80cm 이하가 되도록 하는 세로의 길이. 그러니까 미지수 x를 뭐로 놔야 돼? 미지수 x를 뭘로 놔야 돼? 세로의 길이. 문제 제일 마지막에서 물어보는 게 뭐라 그랬어? 세로의 길이. 그러니까 대답 안 할 거야? 그럼 세로의 길이를 미지수 x로 놓으면 가로의 길이를 x로 표현할 수 있어 없어? 있지. 문제 제일 처음에 써있잖아.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보다 몇 cm 길다고? 6cm. 그러면 x 플러스 6이라고 하면 된다고. 이제 식만 세우면 되겠지. 둘레의 길이가 몇 cm 이하라고? 80. 그럼 둘레 길이 어떻게 구하지? 가로랑 세로랑 뭐 한 다음에 더한 다음에 몇 배 하는 거야? 2배. 가로랑 세로랑 더한 다음에 2배 한 게 둘레의 길이인데 그 둘레의 길이가 얼마 이하여야 된다고? 80 이하. 전개하면 이거 계산 되죠? 2x 플러스 6이니까 분배하면 4x 플러스 12. 이게 80일 거 아니야? 넘어가면 4x 뽀로로 넘어가서 계산 얼마가 되겠니? 어? 68? 맞죠? 그럼 x는 68이 나눠지니? 17이야? 그래서 몇 cm 이하? 17cm 이하입니다. 이렇게 쓰시면 된다 안 된다? 된다. 괜찮죠? 자, 이제 거속시인데 이건 좀만 쉬었다 합시다. 이제 마지막으로 거속시. 이걸 니네들이 맨날 어려워할 거야. 자, 이건 알죠? 이렇게 해서 거속시. 거리, 이게 뭐야? 거리지. 이건 뭐야? 속력. 이건 뭐야? 그럼 이거 그린 이유가 뭐야? 이거 구하려고. 만약에 거리를 구하래.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걸 가리면 된다고. 속력 곱하기 시간. 속력 옆에 시간 있잖아. 속력 곱하기 시간. 만약에 속력을 구하래. 그럼 뭐 하면 돼? 속력을 가리면 되죠. 시간분의 거리가 되는 거 아니야. 시간분의 거리.
만약에 시간을 구하래.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속력분의 거리지. 자, 그러면 이제 거속시라고 계속 얘기하자. 뭐라고? 거속시. 그 니네들한테 거속시 문제가 나오지. 뭐 거리, 속력, 시간 이런 게 나오면 무조건 니네들은 표를 그리는 거야. 뭘 그린다고? 표 그리는 거야. 표를 그릴 때 맨 처음에는 뭘 쓰냐면 항상 거리를 쓰고 그 다음은 뭘 쓰는 거냐면 그치 속력을 쓰는 거고 그 다음 뭘 쓰는 거야? 시간을 쓰는 거야. 항상 이렇게. 그래서 상황 자체를 보라고. 뭐 여기 위에 갈 때, 올 때 뭐 이런 식으로. 알겠어? 뭐라고? 갈 때, 갈 때, 올 때. 올 때 뭐 이런 식으로. 알겠지? 자, 그럼 거기 제일 위에 얘를 한번 봐봐. 산책하는데 제일 위에 얘를 봐봐. 산책을 하는데 갈 때는 시속 2km, 올 때는 시속 몇 킬로미터로? 3km로 걸어서 전체 걸린 시간이 몇 시간 이내로? 5시간 이내로 한다. 최대 몇 킬로미터까지 떨어진데 갔다 올 수 있냐 이렇게 했잖아. 그러면 상황이 갈 때랑 뭐가 되는 거야? 올 때로 바뀌는 거지. 그치? 그때 뭐 그리라고 무조건? 거속시. 표. 뭘 그리라고? 표. 뭘 그리라고? 표. 거리, 속력, 시간 이렇게 해서 각각각을 쓰는 건데 자 문제에서 구하고 싶은 게 뭘 구하래? 키로 갈 수 있는. 그치 그럼 뭘 구하는 거야? 여기서 거리 그러면 갈 때 거리랑 올 때 거리가 같아 달라? 달라요. 같아요. 문제 봐봐 같아요. 한글 써 있어 산책을 하는데 갈 때는 2km 올 때는 같은 길이니까 같은 길이야 다른 길이야 같은 길이지 그러니까 거리를 x라고 놓으면 된다고 근데 갈 때 속력은 얼마라고? 시속 2km. 그냥 2라고 쓰자. 자, 올 때 속력은? 시속 3km. 자, 그러면 시간을 쓰는 거야. 시간은 뭐분의 뭐라고? 이렇게 쓴 이유가 있다고. 이것분의 이거가 시간이라고. 이것분의 이거가 시간이라고. 그럼 갈 때 걸린 시간은 2분의 x 시간 걸린 거야. 올 때 걸린 시간은 3분의 x 시간인데 이 전체 걸린 시간이 몇 시간 이내가 되고 싶다고? 5시간이네. 그러면 갈 때 걸린 시간이랑 올 때 걸린 시간을 더한 게 몇 시간 이내고 싶다고? 그래, 그렇게 쓰면 돼. 갈 때 걸린 시간이랑 올 때 걸린 시간을 더한 게 5시간 이내이고 싶다고. 양변에 몇을 곱할 거야? 6을 곱할 거야. 6을 곱하면 3x, 6을 곱하면 2x, 6을 곱하면 30, 5x, 30, x는 6. 그래서 몇 킬로 이내? 6km 이내. 알겠죠? 무조건 뭐 그리는 거라고? 표. 알겠죠? 네. 거독시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뭐 그릴 거라고? 표를 그릴 거고 이 위의 상황만 잘 맞춰주면 돼. 알겠지? 자, 이 위의 상황만 잘 맞춰주면 돼. 자, 같이 한번 해보자. 몇 번 문제를? 4-1번을. 자, 나연이가 뭐 한대? 등산을 한대. 그쵸? 그러면 등산을 하면 올라갔다가 내려오겠어? 안 내려오겠어? 내려오겠지. 그럼 맨 처음에 올라갈 때. 자, 올라갈 때는 시속 몇 킬로미터로? 5km로 올라갔다가 몇 분을 쉬었대? 20분. 그럼 여기 쉬는 시간이 있네. 쉬는 시간. 쓰자. 이렇게 시속 5km야. 알겠지? 쉬는 시간은 몇 분 쉬었대? 시간이니까 몇 분? 20분을 쉰 거야. 괜찮죠? 그럴 때 내려온 때. 내려올 때는 속력이 몇 킬로미터래? 내려올 때는 속력 몇 킬로미터래? 시속 몇 킬로미터? 6km야. 괜찮죠? 그래서 총 모두 몇 시간 이내? 4시간. 4시간 이내에 와리가리 띠뽀뽀 하고 싶을 때 최대. 그러니까 올라간 길이랑 내려온 길이랑 같아 달라? 같아요. 같지. 그러면 거리 구하려면 그럼 여기를 x 킬로미터라고 하면 여기도 뭐가 되는 거야? x 킬로미터가 될 거고 쉬는 시간은 움직인 게 없지. 괜찮아? 그럼 여기 걸린 시간 여기는 몇 시간이야? 5분의 x. 5분의 x 분이니 시간이니? 시간. 시간. 얘는 6분의 x 시간이지. 근데 얘는 시간이고 얘도 시간인데 얘도 시간이잖아. 근데 얘만 뭐야? 분이지. 분이면 돼 안 돼? 안 돼. 분이면 돼 안 돼? 안 돼. 다 시간으로 맞춰야 된다고. 다 뭘로 맞춰야 된다고? 시간. 왜 다 시간이니까 시간으로 맞춰야지. 그럼 분을 시간으로 바꾸는 방법 어떻게 바꿔?
몰라? 3분. 아니. 분을 시간으로 바꾸는 방법은 뭐 만약에 10분이야. 이걸 내가 시간으로 바꾸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분모에다 60 달아주면 돼. 그럼 몇 시간이 되는 거야? 6분의 1시간이 된다고. 자, 다시 만약에 15분이야. 이걸 내가 시간으로 바꾸고 싶어. 그럼 어떻게 바꾼다고? 분모를 60으로 달아주면 된다고. 60분의 15시간이라고. 약분하면 몇 시간? 4분의 1시간.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고. 알겠지? 자, 분을 시간으로 바꾸는 방법은 뭐 한다고? 60분에 그치. 그럼 얘는 이제 시간으로 바꿔야 돼. 그럼 60분의 20시간이니까 3분의 1시간이라고. 자, 그럼 이제 식을 세울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항상 총 시간으로. 이걸 다 더한 게 4시간 이내. 그럼 뭐야? 5분의 x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6분의 x가 4시간 이내. 양변에 몇을 곱하면 돼? 분모의 최소 공배수 얼마? 30을 곱하고 시작하면 되겠죠? 자, 분모에 30 곱합시다. 30 곱하면 얼마? 6x 10 5x 10 5x 5x 30 곱하면 120. 왕따 없는 세상 만들어야 돼. 자, 이거 계산하면 얼마? 11 11x. 자, 여기 넘어가면 10 110. 자, 따라서 x는 10. 그래서 몇 킬로 이내? 10킬로 이내. 10킬로 이내까지 올라갔다 내려올 수 있다. 이거야. 됐죠? 자, 그럼 얘들이 4-2번을 열심히 한번 해볼라. 우! 자, 정민이가 집에서 출발하여 시장까지 갔다 오는데, 시장까지, 그럼 갈 때가 있을 거고, 그쵸? 네. 그리고 올 때가 있겠지. 항상 상황을 이렇게 그리라고 알겠죠? 자, 갈 때는 시속 몇 킬로미터로? 시속 3km로. 올 때는 같은 길로 온다며? 시속 4km로. 그럼 정민은 최대 몇 킬로미터까지 떨어지는? 그럼 거리 구하는 거니까. x 킬로미터라고 하면 같은 거리야, 다른 거리야? 같은 거니까 x 킬로미터가 될 거고, 이제 시간이 몇 시간이야? 3분의 x 시간. 얘는 4분의 x 시간인데 전체 시간이 몇 시간이네? 3시간 30분 이내야. 그럼 여기서 껄끄러운 게 있어 없어? 있지. 누구? 분. 분이 껄끄럽잖아. 분은 그럼 무조건 뭘로 바꾸라고? 시간으로. 시간 분을 뭘로 바꾸라고? 그럼 얘 시간으로 바꾸면 몇 시간이 돼? 60분에 2분의 1시간. 그럼 3시간이랑 2분의 1시간이랑 더하면 몇 시간인 거야? 3시간이랑 2분의 1시간이랑 더하는 거잖아. 3과 2분의 1시 2분의 7시간 이내에 다녀오면 된다고. 이제 식 세울 수 있어 없어? 있지. 3분의 x 더하기 4분의 x가 2분의 7시간 이내. 양변에 몇을 곱할까요? 12를 곱하면 되겠네. 12를 곱하면 4x 3x 12 곱하면 6, 7에 42 7x 42 x는 6이야. 그래서 몇 킬로미터 이내? 6km 이내. 자, 숙제는 꽤 많다. 어디까지? 83페이지까지 쭈쭈쭈 다 풀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